질문 1번입니다. 다면체가 뭔지 공부해 봅시다.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다각형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 그렇게 불러요. 다면체는 면이 몇 개 있느냐, 다시 말해서 면의 개수에 따라 4면체, 5면체, 6면체 등등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서로 같은 다면체이면은 그런 다면체를 우리가 정다면체,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정다면체는 총 5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다음이 정8면체, 또 하나가 정12면체, 또 하나가 정20면체, 5가지 밖에 없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정4면체를 볼까요? 정4면체는 요놈의 전개도를 그리면, 그렇죠, 정삼각형이 4개 있죠. 그러므로 모서리 개수는 6개고 꼭지점의 개수는 4개가 되네요.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3개가 되죠. 두 번째로 정6면체의 교면도를 보세요. 그러면 전개도를 그리면 정사각형이 6개가 있죠. 정육면체는 모서리 개수는 12개가 되고 윗면 4개, 아랫면 4개, 그리고 옆면에 4개가 있죠. 모서리 개수가 총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는 윗면에 4개, 아랫면에 4개 해서 8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3개가 있죠.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에 정8면체 보세요. 정8면체를 전개도를 그렸다 생각하면 정삼각형이 8개가 생기죠. 그리고 모서리는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 그리고 중간에 4개에서 모서리 개수는 12개가 나와요. 또 꼭지점의 개수는 총 6개가 있죠.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4개가 돼요. 정12면체는 전개도를 그리면 정오각형이 12개가 만들어져요. 모서리 개수는 30개고 꼭지점 개수는 20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3개가 돼요. 또 정20면체 보세요. 정20면체는 전개도를 그리면 정삼각형이 20개가 생겨요. 그리고 모서리 개수는 30개, 꼭지점의 수는 12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5개가 나옵니다. 그림을 잘 보면서 이해를 잘 하세요. 개념 2번입니다. 각기둥, 각풀, 각풀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먼저 첫 번째,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로 구성된 놈들을 우리가 각기둥,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각기둥은 밑면에 있는 다각형의 모양에 따라 그림처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상에 육각기둥이 나와 있죠? 육각기둥의 파란색 부분을 밑면, 그렇게 부르고 초록색 부분을 옆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를 우리가 각풀, 그렇게 불러요. 그림상에는 밑면이 사각형이죠? 그런 각들은 사각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밑면이 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이 되는
그러한 각불은 윗면이 오각형이니까 오각불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각불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어요. 그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두 개가 생기는데 위쪽 부분에 있는 각불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놈들을 우리가 각불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림상에서 오각불이 있는데 오각불을 잘랐어요. 밑면과 평행하게 탁 잘라졌어요. 그 잘라졌을 때 남는 그 입체 도형을 우리가 오각불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잘 아세요. 개념 3번입니다.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면 도형이 있어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어요. 이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 그렇게 불러요. 회전체는 총 4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기둥, 또 하나는 원뿔, 또 하나는 원뿔대, 또 하나는 구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원기둥 보세요. 원기둥은 직사각형의 한 변을 축으로 해서 그림처럼 그렇게 회전시켜서 만들어진 그 도형을 원기둥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원뿔이에요. 원뿔은 직각을 낀 한 변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딱 시켰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도형을 우리가 원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빗변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어요? 아니에요. 빗변이 아닌 나머지 직각을 낀 두 변 중에서 한 변을 기준해서 회전시키면 원뿔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보세요. 원뿔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뿔대는 뭐를 원뿔대라 부르냐면 이웃한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림처럼 직각 그렇게 된 사다리꼴이 있는데 그 사다리꼴에 그 변, 직각을 낀 변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어요. 그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원뿔대예요. 원뿔을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두 개 있는데 그 입체 도형 두 개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이 바로 원뿔대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구를 보세요. 반원이 있어요. 반원이 있는데 지름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어요. 그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구라고 부른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념 4번입니다. 회전체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어요. 그러면은 잘린 면은 항상 원이 나와요. 그림에서처럼 원기둥, 원뿔, 원뿔대, 또 구 그러한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파란색 평면으로 딱 자르니까 단면이 뭐가 나왔죠? 원이 나왔어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한 축의 수직인 평면이 아닌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딱 잘랐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잘린 면은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 돼요. 그리고 잘리면은 두 개의 도형이 생기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도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그림 보세요. 먼저 원기둥을 잘랐어요. 원기둥을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니까 뭐가 생기죠? 단면이 직사각형이 생기죠. 그 직사각형은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가 서로 합동이 돼요. 그리고 원뿔 보세요. 원뿔을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니까 단면이 뭐가 나오죠? 삼각형이 나와요. 그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번 보세요. 원뿔대가 있어요. 원뿔대를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딱 잘랐어요. 자르니까 뭐가 생기죠? 단면이 사다리꼴이 생겨요. 구는 자르면은 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나 축의 수직으로 되는 평면으로 자르나 단면이 같은 건 뭐가 되죠? 9가 돼요. 9는 단면이 뭐로 나오죠? 원으로 나옵니다.